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최수빈 인턴 기자,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내수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263억 달러이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이래 중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에서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자 기업들은 초기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가공수출 목적의 투자에서 이제 거대한 내수시장 공략을 목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현재 세계 1000대 기업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했다. 개혁개방 이래 2017년까지 FDI 누적 건수는 약 90만 건, 액수는 109억 달러에 이른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황금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중국 내 판매 수입으로 상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무려 90만 개의 외자 기업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과거 수출 위주의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 위주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려는 다국적 기업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주요 경쟁자는 크게 중국 기업, 화교 기업, 다국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화교 자본의 유입과 함께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화교 네트워크는 세계 경제에서 유대인과 함께 그 실체를 인정받고 있는 거대한 경제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화교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화인들이 포함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화상 화교 자본, 화교 기업 혹은 화교 네트워크를 언급할 때는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화교 인구는 약 450만 명이며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인구의 80%를 차지한다.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GMG, IBM, 모터로라, HP,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폭스바겐, 에릭슨, 노키아, 필립스, henkel, 유니레버 등의 대표적인 유럽 기업들이 일찌감치 중국 시장에 진출해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있어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평가는 받는 국가는 독일이다. 기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진출 초기에 자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남은 재고 상품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했지만 독일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세계 인류의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면 아예 진출하지 않는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중국 내수 시장 공략 노하우를 구축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과거 중국 시장에서 주를 이루던 공장 설립 단계를 지나 경영 생산기지 심지어는 본사를 자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세계 각국 개별 기업들의 매출 순이익 시장 가치 등을 근거로 2018 포브스 글로벌 200을 선정한 바 있다. 전체 선도기업 200명위 안에 한국은 총 67개 기업을 진입시켰지만 중국은 291개 기업이 순위에 진입하면서 미국에 이어 2위에 랭크되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 이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왔다. WTO 가입 이후 이러한 정책이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지만 이미 많은 중국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 시장은 올림픽 시장이다.
전국체전에서 1등한 선수라도 올림픽 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게임 예선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중국은 약 40만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는 세계 최대의 경쟁 시장이다. 한 중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역량과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중국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 이미 진출한 경쟁사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19%로 1위에 올랐다. 2017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애플, 삼성에 이은 10.7%로 3위를 기록하였다. 2019년 삼성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대를 밑돌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10% 선을 돌파했다. 화웨이가 단순히 스마트폰 사업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태블릿 사업에서도 2017년 2분기에 화웨이는 47%의 사업 성장을 기록하였다. 글로벌 통신 설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500개 통신 사업자의 장비를 공급하는 시스코에 이어 2위로 약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광 전송과 고정 전입 장비 시장은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동통신 장비는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화웨이의 사업부는 크게 통신 네트워크용 장비 제조, 기업용 통신 솔루션, 스마트폰 제조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화웨이가 활동 중인 통신 장비 시장은 전형적인 B2B 시장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업자 간 보안 유지가 중요하다. 또 제조업체와 통신 사업자 모두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므로 계약 단가 및 판매 후 서비스 관리가 중요하다. 화웨이는 중국 국내 시장에서 마이너 시장을 우선 장악한 후 메이저 시장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해외 시장에도 적용되어 화웨이는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을 먼저 공략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해외 경험을 쌓고 영업 노하우를 터득한 이후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던 화웨이는 글로벌화 초기 단계에서 해외 거래업체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중국의 변화된 모습과 기술 혁신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업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화웨이의 성공 요인은 창업자인 런정페이의 리더십과 독특한 기업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단기적 이윤 추구가 아닌 장기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 유능한 인재에게는 경쟁사보다 2배의 보상을 해주었으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력 제고에 힘썼다. 화웨이의 업무 문화는 늑대떼 문화라고도 불리는데 늑대떼처럼 시장 기회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을 중시하고 스피드와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 출신인 런정페이는 신입 직원에게 입사 후 몇 달간 군사훈련을 시키고 팀워크를 강조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러한 기업 문화는 현재의 화웨이가 있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 1등 기업인 화웨이는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총 8만 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45%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화웨이가 보유한 특허 수는 74,307개이며 2017년에 이어 유럽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 출원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